옛날 1994년 3월 23일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바로 기장의 어이없는 이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항공 역사상 가장 어이없고 비극적이었던 아에로플로트 593편 추락 사고입니다. 아에로플로트 593편엔 3명의 조종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르 다닐로프 기장, 야로슬라브 쿠드린스키 기장, 이고르 피스카레프 부기장. 다닐로프가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모스크바를 벗어나기 전까지 조종을 하면 모스크바 이후부터 쿠드린스키가 조종해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죠. 이륙 4시간 후 모스크바 구간을 벗어나 노보쿠즈네츠크에 도착하자 다닐로프는 조종관을 쿠드린스키에게 넘겼어요. 다닐로프는 휴식을 취하러 객실로 이동했고 쿠드린스키가 조종실을 지키기 시작했죠. 쿠드린스키 기장은 가족 간의 첫 해외여행을 계획해 12살 딸 야나와 16살 아들 엘다, 두 자녀와 함께 비행기에 탄 상태였어요. 쿠드린스키가 조종하기 시작하자 마침 남매는 조종실을 방문했어요. 원래는 외부인이 조종실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쿠드린스키는 뭐 자동 비행 중이니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해요. 먼저 기장은 자신의 딸 야나를 왼쪽 조종석에 앉혔습니다. 야나는 조종관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마치 조종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비행기는 자동 비행 중이라서 실제로 제어할 수는 없었어요. 몇 분 후 야나의 체험에 이어 오빠 엘다가 조종석에 앉았어요. 엘다도 야나와 마찬가지로 조종관을 잡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엘다는 야나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고 남자라서 힘이 셌어요. 그래서 엘다가 조종관을 잡자 자동 조종 장치는 풀려버리고 맙니다. 당시 아에로플로트 593편에 탑재된 자동 조종 장치는 30초 이상 일정한 힘을 가하면 시스템이 일부 해제되어 수동 제어로 전환되는 장치였어요. 엘다가 조종관을 잡은 후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자 곧바로 무음 표시등이 켜졌어요.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93편의 기종인 에어버스 310은 경고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고음에 익숙하고 경고등에 낯설었던 두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자 비행기는 점차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들 엘다였어요. 기장과 부기장이 계기판을 보니 비행기는 빙글빙글 돌아 기체가 180도 뒤집힌 상태였어요. 두 조종사는 말 그대로 멘붕이었어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9초나 멍하니 있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비행기는 45도 각도에서 90도로 기울어졌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593편은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실속 상태에 빠집니다. 조종사들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593편은 결국 추락하고 말아요. 초속 70m로 추정되는 높은 수직 속도로 추락했죠. 이륙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에 아에로플로트 593편은 러시아 케메로부즈 쿠즈네츠크 알라타우 산맥의 언덕에 추락했고 탑승객 63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75명 전원이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항공사는 아이들이 조종석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달 뒤인 1994년 9월 28일 잡지사 오보즈레바텔이 비행기록 장치 내용을 발표하자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딱 걸려가지고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규정을 어긴 기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아에로플로트 593편 추락사고. 사고 브리핑 당시 조종석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조종관에서 손을 놓았다면 항공기가 실속에서 회복해 정상 운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피해자의 가족들은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죠. 아무튼 오늘의 황당하고 참혹했던 아에로플로트 593편 추락사고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지식동화 지브러리였습니다.